양양, 봄꽃보다 더 어여쁜 모녀가 산다. 60여 년 동안 순두부를 팔아 6남매를 길러낸 엄마. 맷돌에다 갈아가지고 때문에. 빚으로 고생하는 딸을 위해 일을 놓지 못하는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딸 역시 80 넘은 엄마가 일하는 게 가슴 아파 더 악착같이 하루를 살아낸다. 두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엄마를 웃게 하는 효심 깊은 딸. 그런 딸이 있어 고마운 엄마다. 서로가 애틋한 모녀. 그러던 어느 날 야, 이게 뭐야 이게? 딸 주려고 감자를 삶다가 다 태워버린 엄마. 위험천만한 상황에 딸은 결국 화를 내고 마는데 과연 엄마와 딸의 봄날은 계속될 수 있을까? 강원도 양양과 인제를 잇는 한계령. 이 꼬부랑 고갯길에 특별한 모녀가 산다. 녹음이 우거진 이곳이 두 사람의 보금자리. 때론 친구처럼 때론 부부처럼 6년째 동고동락 중인 엄마 유춘자 씨와 엄마 바라기 딸 박종순 씨다. 어따 쳐. 여기다 여기 심고 여기 심다가 많아가지고 저쪽에도 심고. 여름으로 가는 길목, 모녀의 뒤뜰엔 여전히 봄 향기로 가득한데 꽃을 좋아하는 엄마 덕분이다. 꽃 이쁘라고 손님 들어오는데 경치 좋으라고. 60여 년이라는 긴 세월 순두부를 만들어 팔고 있는 엄마 춘자 씨. 꽃을 심으면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올까 부지런히 밭을 꾸민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꽃보다 더 어여쁜 엄마. 딸 종순 씨 입엔 미소가 번진다. 6년 전 홀로 계신 엄마 곁으로 온 종순 씨. 순두부 가게를 물려받으며 엄마가 걸어온 길을 따라 걷고 있다. 엄마 좋아하는 내가 꽃 심어줬으니까 엄마 노래 좀 해봐. 노- 좀 쳐보고. 야야야 해봐 엄마. 내 인생 고달프다 울어본다고 누가 알리요. 어차피 내가 택한 길이 아니냐. 안 시켰어 큰일 날 뻔했네. 웃으면서 살아나가 보자. 고달팠던 엄마의 인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딸. 꽃이 피고 지는 수많은 나날들 속 종순 씨가 살아가는 이유는 오로지 엄마뿐이다. 저 같은 우리네 인생. 어유 잘하네. 안 시켜서 큰일 날 뻔했네. 어유 나 또 내 나이가 어때 살 줄 알았는데 여기 있어 갖다 난 거. 기분이 한껏 좋아진 모녀.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마음도 하나요. 내친 김에 몸까지 흔들어 보는데 모녀의 얼굴엔 봄꽃보다 더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다. 내가 우리 엄마 때문에 진짜 웃어가지고 어? 기분 좋은데 내가 한번 우리 엄마 업어줘볼까? 자 한번 업혀봐 엄마. 뛰지 마. 엄마가 웃으면 따라 웃게 되는 딸. 자, 어휴. 한번 돌려줘볼까 이렇게. 어휴 좋아? 어? 좋아 엄마? 좋네. 딸이 있어서 웃을 수 있는 엄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까지 내려갈까? 조금 못 내려가. 왜 못 내려가? 아이고 엄마 그래도 내 힘이 장사야. 웃음소리마저 너무 닮아 있어서 서로가 더 애틋한 두 사람. 지금보다 더 웃는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아침이 지나고 어느덧 정오를 향해 가는 시간. 이곳이 바로 모녀의 집이자 순두부 가게다. 점심 장사를 시작한 모녀. 어느새 손님들이 들어찼다. 60여 년간 순두부 장사로 6남매를 키운 엄마 춘자 씨. 몸에 100일대로 백인 터라 80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손에서 일을 놓지 못하고 있다.
부산에 살던 종순 씨가 엄마 곁에 온 지는 6년 전. 이제 좀 쉬시라 해도 엄마는 매일 새벽 순두부까지 직접 만드신다. 전에는 엄마가 지금 몇십 년 동안 쭉 해오시다가요. 화재 나고 이러는 바람에 이제 제가 맡아가지고 이제 하게 됐죠, 전적으로. 그리고 이제 또 그런 충격으로 인해서 엄마가 이제 많이 몸도 기력도 좀 많이 약해지시고 그래가지고 2017년 화목 보일러 때문에 큰 화재가 났는데 엄마가 평생 일군 가게가 순식간에 제로 변해버렸다. 자신이 걸어온 모든 시간을 다 잃어버린 절망감에 힘들어했던 엄마. 그런 엄마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던 딸은 결국 빚을 냈고 덕분에 작년 여름부터 다시 장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원래 있던 빚에 화재로 생긴 빚까지 엄마는 딸에게 고통만 물려준 것 같아 미안하기만 하다. 그런데 딸은 몸을 쉬지 못하는 엄마가 더 안쓰러운데 사실 가슴 아프죠, 저것도. 그럼 뭐 빨리 어떻게 해가지고 일어서서 엄마를 좀 쉬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마음같이 지금 안 되니까 그렇죠. 안타깝죠. 허리 아파가지고 저래 구부려가지고 저렇게 움직이고 이러는데. 화재 후 문을 닫았던 1년 사이 손님도 뜸해진 상황. 예, 안녕하세요. 먹었습니다. 수고들 하시오. 예, 건강하십시오. 조금 더 북적북적해질 날을 기다리며 모녀의 점심 상사는 이렇게 끝이 났다. 잠시 후 다정하기만 한 것 같던 모녀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딸이었는데 산에 가서 어떡하려고. 더우면 내가. 아이고 걱정하지 마요. 갔다 올게요. 내가 할 거 다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장사나 열심히 산에 가려는 딸이 걱정스러운 엄마. 조심히 갔다 올 테니까 장사나 잘하고 계셔. 딸은 걱정 말라고 하지만 험한 산에서 혹시 안 좋은 사고라도 당할까 늘 마음이 불안하다. 엄마의 만류에도 매일 산에 오르는 종순 씨. 손님상에 올릴 신선한 반찬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다. 시장에서 사도 될 텐데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수고로움을 자처했다. 1시간가량 오르자 종순 씨 눈에 보물이 들어왔다. 요즘 딱 제철인 머위, 한절기에 통 입맛 없어 하는 어머니를 생각하니 손이 빨라진다. 이거는 멍우야. 멍우라고 해가지고 이게 맛있죠 이거. 이거 어렸을 때는 이 이파리도 같이 나물에서 나가는데 지금은 이제 줄기를 볶아가지고 밥 비벼 먹어도 맛있고 이거는. 기분 좋게 가방을 채우고 또다시 발걸음을 옮기는 종순 씨. 산을 누빈 지 벌써 수이 시간째다. 참나물이 이렇게 많이 자랐잖아요. 이게 다 참나물. 이봐요. 이 참나물 이렇게 자랐잖아요. 입만 봐도 무슨 식물인지 척하면 척. 6년 동안 매일같이 산에 오르니 산사람이 다 됐는데 이는 다 엄마한테 배운 것이다. 이거 저 어렸을 때 엄마 따라 같이 산에 다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좀 알았던 게 그게 도움이 되는 거죠. 이제 가난했던 어린 시절 종종 엄마와 산나물 캐다 장에 내다 팔았던 종순 씨. 책값을 벌기 위한 일이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다. 사실 종순 씨는 엄마와 다시 이렇게 살 거라곤 생각도 못했다. 둘째 오빠도 교통사고로 나서 일찍 좀 돌아가시고 큰오빠도 큰오빠가 옆에 있으면서 엄마 일을 많이 도와줬죠. 오빠도 몸이 안 좋은데 그래도 이제 엄마 같이 의지하면서
고추장도 봐주고 약초도 캐다 해주고 나물도 그릇방은 나물 많이 뜯어다가 손님들한테 많이 그거 했죠. 좋은 나물은 산나물 같은 거 그래가지고 하다가 그릇방도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시고 5년 전 간경화로 세상을 뜬 큰오빠 대신 엄마를 모시러 부산에서 달려온 딸. 자식 둘을 가슴에 묻고 사는 엄마가 애달프기만 한데 엄마만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지는 종순 씨다. 그 시각 엄마 춘자 씨는 잠시라도 몸을 가만두지 않는다. 굽은 허리를 이끌고 어디론가 향하는데 평생 일을 해와서 쉬면 더 몸이 아프다는 춘자 씨. 약 15분을 걸어서 도착한 곳은 직접 농사짓는 밭이다. 가게에 사용되는 채소는 전부 춘자 씨가 손수 길러내는데 오늘은 파 모종을 심을 참이다. 빚 갚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은 춘자 씨. 나를 위해서라면 내 몸 조금 고단한 건 아무래도 괜찮다. 그 나는 못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데 사 먹지 그 뭐 하라. 일하고 아프다 그러면 하냐 그러는데 그 사 먹자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네 어떻게. 힘들어. 19살 어린 나이에 가난한 남편과 결혼했던 춘자 씨. 순두부 장사며 농사며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만 했다. 그렇게 6남매를 키워냈기에 억척스러움은 어쩌면 당연한 것. 평생 허리 펼 새 없었던 춘자 씨 허리는 그대로 굽어버렸다. 빚을 남겨줬으니까 미안하니까 내가 그냥 힘들어도 도와주는 거지. 가난한 형편에 공부도 제대로 못 시킨 자식들만 생각하면 피눈물이 나는 엄마. 딸 종순 씨 역시 고등학교만 다니고 바로 생업에 뛰어들었는데 부산에서 결혼하고 잘 사는가 싶더니 오랜 별거 끝에 최근 이혼을 했다. 춘자 씨는 씩씩한 모습만 보이려고 애쓰는 딸을 보면 가슴이 아픈데 가만히 있으면 자식들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려 더 일에만 매달리게 되는 엄마다. 잠시 후 이제는 쉴 법도 한데 또 부지런히 몸을 움직인다. 창고에는 나물들을 바리바리 챙기는데 바구니 가득 나물을 싣고 이번엔 또 어디를 가는 걸까? 딸은 산에 가 있으니 엄마 춘자 씨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뭐 하나라도 더 해서 살림의 보탬이 되고 싶다. 팔라고 하지. 어가 팔라고. 순두부 가게가 요즘 손님이 뜸해 남은 나물들을 팔 심산. 사실 여기는 딸이 산에 갈 때 오가는 길이기도 한데 나물도 팔 겸 딸을 기다릴 겸 춘자 씨는 이곳에 자리를 잡는다. 이거는 취나물. 우리 거만 취나물 쓰는 취나물. 이거 고비. 고사리. 저 고사리 어제갖고. 찻길이라 조금 위험해 보이는데 젊은 시절 더한 일도 했기 때문에 이것쯤은 대수롭지 않다. 좀만큼 장사가 잘 되면 우리가 다 쓰는데 장사가 좀 부장가 사놔서 이거를 조금 팔아서 보태려고 그래. 화재 후 1년을 쉬었던 터라 손님이 예전만 못해 속상한 엄마 춘자 씨.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편해진다. 하지만 손님이 있을 리 만무. 그런데 그때 정말 오네. 오네. 저 멀리 딸을 발견한 엄마. 절로 한박 웃음이 지어진다. 뭐 얼마나 판다고 그래 나와 있어? 조금이라도 어? 팔아서 더 팔라 그래. 이 차길 옆에 이렇게 위험하게 차가 여기서 쓰나 여기서 지금 반찬하려고 그 갖다 놓은 걸 무슨 팔아 팔기로 들어가 그냥 가
들어가자고. 가요? 응. 가요 얼른. 이거 팔아가지고 이거 몇 푼이나 번다고 나와가지고 그러고 있어 엄마는. 이 찾기를 이게 얼마나 위험하다고 여기서 진짜. 아이고. 억척스럽게 일하는 엄마의 모습에 속상한 종순 씨. 날선 말을 쏟아내는데 아무 일 없이 돌아온 딸의 얼굴을 본 것만으로도 좋은 엄마다. 사람들 보면 나를 얼마나 못된 딸로 그거 할 거야. 다시 나가서 일을 하지 마 엄마. 응? 지금 부부하는 것도 힘드는데 그러는 것도 지금 응? 또 나갈 건데. 한 번만 더 나가면 엄마 진짜 나물 안 해다서 이제 나물을 그러면 아예 나물 안 해와. 제발 이제는 엄마가 몸 생각 좀 했으면 하는 딸이다. 많아 지금 참나물이. 이거 어머요. 이게 진짜 참나무 단판이야. 진짜 참나무. 이런 나물 해다 줄 때 좋지. 응? 나물 해다 줄 때가 좋아. 해줄 땐 좋지. 또 삶을 때 되면 또 욕하고. 언제 아웅다웅 했냐는 듯 산나물로 이야기꽃을 피우는 모녀. 딸은 100점짜리 시험지를 내밀듯 캐온 산나물을 자랑하는데 엄마는 딸이 고생스러워 산에 그만 갔으면 하면서도 기분 좋으라고 칭찬을 잊지 않는다. 그날 밤 바빴던 모녀의 하루가 저물어 간다. 잠자리에 들 시간. 딸 종순 씨는 이불과 베개를 챙겨 들고 엄마 방으로 향하는데 순자 씨 뭐해? 응? 나 자러 왔어. 아 이거 바깥에서 입었으면 벗어야지 옷을. 난 저녁. 엄마랑 같이 자려고 왔지. 눈 한 번 깜빡한 것 같은데 파순이 넘어버린 엄마. 하나부터 10까지 챙김을 받던 딸이 지금은 엄마를 보살핀다. 갖고 왔네요. 요즘 들어 어렸을 적 생각이 많이 나는 종순 씨. 여기에 대봐봐. 엄마가 귀를 파주면 왜 그리도 잠이 솔솔 왔던지. 옛날에는 엄마가 우리 파줬는데 지금은 내가 엄마 귀를 다 파주고 이것도 싹 씻을 때 다 씻고 이라고 그래야 냄새 안 나고 엄마 귀도 관리하고 이래야 돼. 엄마 무릎 빼고 잠들었던 그때가 지금도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반대로 저기 봐봐. 엄마의 사랑이 있어서 가난한 게 힘든지도 몰랐던 시절. 엄마에게 받았던 사랑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은 딸 종순 씨다. 지금 엄마 들었다. 80 먹은 노인에 기 파주는 딸이 어딨어 엄마. 응? 행복하지? 행복합니다. 근데 건성으로 행복합니다 그러는 것 같지 왜? 어? 진심이 아닌 것 같지 왜? 진짜. 진짜요? 행복해? 시원하고? 곱디 고왔던 울엄마. 언제 이렇게 주름이 깊이 파이고 머리는 하얗게 새버렸을까. 세월이 자꾸만 엄마를 재촉하는 것 같아 속상해지는 종순 씨. 이렇게 애틋한 모녀의 밤이 깊어만 간다. 다음 날 새벽 5시 동 트자마자 엄마 춘자 씨의 하루는 시작된다. 이틀에 한 번꼴로 순두부를 만드는데 먼저 밤새 불려놓은 콩을 곱게 갈아야 한다. 17살부터 맷돌에다 갈아가지고 그때는 옛날에. 형편이 어려웠던 춘자 씨는 17살 때부터 순두부를 만들어서 팔았다. 그때는 기계도 없어 다 맷돌로 콩을 갈아야만 했는데 순두부를 머리에 이고 여기저기 팔던 때부터 지금까지 무려 60여 년 세월 춘자 씨에게 순두부는 그냥 순두부가 아니라 인생 그 자체일 터.
그래서 맛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하다. 기계를 사용한 것도 불과 1년 전 딸이 사주면서부터다. 엄마, 내가 좀 도와줄게. 내가 좀 도와준다고요. 나도 내가. 응? 아닌데요. 몰라놨어. 나도 한번 해보고 나도 이제 이거 두부 만들 줄 알아. 그때 엄마 다쳤을 때도 그래 내가 다 했었잖아 그때도.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엄마는 뒷전에서 쳐다보기만 하고 나한테 살살 가르쳐주고 이제 나한테 그거 이제 넘겨줘야지. 뭐 주방 일 할래 뭐 산에 댕길래 뭐 언제 두고 할 수가 있 나는 잠을 나이 많아서 이제 잠이 안 오니 새벽으로 나와서 하니까 내가 하지. 그래도 언제까지 엄마가 이거 계속 다 두부 해줄 수는 없잖아. 종순 씨는 이제는 엄마가 자신에게 순두부를 맡기고 쉬었으면 좋겠는데 6년째 유지부동이다. 가서 이제 주방 일 봐. 내가 할게. 알았어,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엄마가 나한테 살살 가르쳐줘 이제. 응. 하나하나 가르쳐줘. 알았습니다. 뜨거운데 조심해 엄마. 뜨거운데 조심. 똑바로 보고 엄마 신경 써. 여기 뜨거운데 조심하라고. 순두부는 불 앞에서 계속 타지 않게 저어줘야 하는 고단한 일이기 때문에 엄만 딸에게 이 일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건데 딸은 엄마가 걱정스럽다. 그날 오전 나갈 채비를 서두르는 엄마 춘자 씨. 어디를 가려는 건지 빈 물통까지 여러 개 챙긴다. 알고 보니 딸의 일손을 거들어주는 중. 힘드시니 집에서 쉬시라 해도 바람도 쐴 겸 딸을 기어코 따라 나서는 엄마다. 산에는 못 따라다니니 차로 갈 수 있는 곳은 딸과 함께 하고 싶은 엄마 춘자 씨. 이 시간이 마치 소풍 가듯 즐겁다.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속초의 한 횟집. 이모 안녕하세요. 네. 코스 이거 가서 바닷물을 얻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들르는 곳이다. 바깥에서 받아가지고 가요. 하나? 아니 여기서 받았는데 항상. 순두부 만들 때 간수로 바닷물을 사용하는 것인데 춘자 씨만의 비결이 바로 이거였다. 이 바닷물로 그거예요. 이게 저 바다 멀리서 이게 들어올걸요? 이게 바다. 순두부 하나를 만들더라도 이처럼 정성과 시간이 들어가는데 종순 씨는 조금 번거롭지만 엄마가 해오던 방식 그대로 이어나가고 싶다. 엄마는 그런 딸이 고맙고 미안하다. 담백하고 맛있고 저 순두부가 부드럽고. 옛날에는 바닷물을 넣은 물통을 지게에 지고 고개를 넘어 다녔던 엄마 춘자 씨. 작은 책으로 무거운 것을 지고 날랐으니 허리며 다리가 고장나는 건 당연한 일. 얼마나 무겁고 힘든지 알기에 엄만 딸이 안쓰러운데 웬만한 여자들 같으면 저거 못 든다고. 힘들어. 남자들 힘하고. 그런데 힘든 내색 한 번 없는 딸. 몸이 늙어 도와줄 수 없는 게 더 한스럽다. 엄마 춘자 씨는 바닷물을 고수하는 자신 때문에 괜히 딸을 힘들게 하는 건 아닌지 못내 미안해지는데 그래서 종순 씨는 엄마가 걱정할까 봐 투정 한번 부리지 않은 씩씩한 딸이다. 엄마 마음만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다면 말이다. 두둑하게 바닷물을 챙기고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는 모녀다. 그날 오후 엄마 춘자 씨는 무슨 중요한 사람이라도 기다리는 걸까? 계속 마당을 서성이며 길목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아이 나오네.
오매불만 기다린 사람은 다름 아닌 손녀 박이나 씨다. 어디 아픈데 없어, 어머니? 잘 있었어? 부모는 안에 있어? 아이고, 식사하셨고? 일어났어? 어서 와. 잘 지냈어? 잘 지냈어요. 이나 씨는 서울에서 대학원에 다닌다. 그래, 내가 할머니 주려고 갖고 왔어. 뭐게? 요즘에 춘자 씨는 손녀가 어버이날이라고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마냥 흐뭇한데 카네이션까지 선물하니 기특하기만 하다. 그래도 손녀딸이 최고네. 맞아. 예? 춘자 씨에게 이나 씨는 특별한 손녀다. 다섯째 아들이 아내와 사별하고 쇠살배기였던 손녀를 춘자 씨가 가슴으로 키웠기 때문인데 할머니 내가 진짜 할머니가 너무 잘 키워줘서 친엄마랑 다름없으니까 내가 할머니한테 카네이션 가지고 네가 잘 컸지. 맞지? 할머니 친엄마나 엄마나 다름없지. 네가 근데 그 다 클 때까지 키워서 아유 또 자신을 키우느라 고생한 할머니만 생각하면 눈물부터 쏟아지는 손녀다. 이나도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할머니가 다 키워줬지. 지 아빠가 있어도. 우는 손녀를 보니 덩달아 가슴이 찢어지는 춘자 씨. 이만큼 잘 커준 게 감사하기만 한데 엄마 없이 자란 손녀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다. 두 아들의 며느리까지 앞세우고 어떻게 견뎠을지. 딸 종순 씨는 엄마의 삶이 짠하기만 하다. 저번에 TV 나와서 순두부 나오는 거 보고 먹고 싶어가지고 식당 가서 먹었는데 그 맛이 안 나더라고. 집에서 먹는 거. 할머니가 해준 게 제일 맛있지 뭐. 할머니 순두부 해줄걸? 해줄게. 옛날식으로 해달라는 걸 할머니가 이렇게 해주는 거. 나도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종순 씨는 옛날식으로 순두부를 만들 엄마를 생각하니 걱정부터 앞선다. 힘들어가지고 또 안 될 건데 또 거기서 한 대 또 바깥에서 날씨도 더운데 고모가 샜네잖아. 세임이 난 게 아니고 힘들어서 그러지. 힘들까봐. 하지만 춘자 씨는 손녀가 어렸을 적 그토록 좋아했던 순두부를 만들어주고 싶다. 새벽에 만들어 놓은 순두부도 있지만 아궁이 뿔에 갓 지은 순두부를 먹이고 싶은 춘자 씨. 금쪽 같은 손녀를 위해서 이 정도 힘든 건 아무래도 상관없다. 가마솥에 오랫동안 끓인 할머니의 순두부 맛은 그야말로 일품. 손녀는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어렸을 적 울다가도 순두부만 주면 눈물을 뚝 그쳤던 손녀. 할머니의 부드럽고 따뜻한 순두부가 손녀의 마음을 달래줬었나 보다. 그런데 얼른 해서 맛있게 먹이고 싶은데 오늘따라 더 더딘 것만 같은 기분. 마음 급해진 춘자 씨는 애꿎은 솥단지 탓만 하며 조금 더 부지런히 주걱을 저어본다. 1시간쯤 흘렀을까. 그런데 그때 무리를 했는지 허리가 영 뻐근한 춘자 씨. 안 그래도 요즘 계속 안 좋더니 결국 이사달이 났다. 엄마 왜 그래? 허리꾼 했어. 어? 허리꾼 했다고. 여기 두부 하다가 아 그만 내가 뭐라 해. 아이고 바깥에 사지만 하니까 참네. 그만 내가 안 해서 그냥 해줘도 된다는데 굳이 바깥에 나와가지고 아이고 참네. 뭐가 틀리다고. 어? 아이고 병원 안 가도 돼? 응? 안 돼, 가도 돼. 안 가도 된다고? 그러게 왜 아궁이에 순두부를 만든다고 이 사태를 만드는지 딸은 속상하기만 한데 아니 안에서 해서 먹어도 되는데 그 바깥에까지 나와가지고 하느라고 난리야 그냥. 엄마의 고집 때문에 종순 씨 속만 터진다. 들어가요.
아이 괜찮아 여기 앉아. 응. 아이 같이 들어가면 내가 나중에 정리할게. 아이 이거 가지고. 부글거리는 마음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은 종순 씨. 안에 해놓은 것도 있는데. 아유 진짜. 하여튼 못 말려. 진짜. 오로지 자식들을 위해서만 사는 엄마가 가슴 아프다. 손녀 이나 씨의 마음도 무거워졌다. 괜히 나 때문에. 할머니의 허리가 걱정되는데 들어가서 좀 누워줄래요? 좀 있다. 좀 있다가? 그렇게 패 끼치기 싫었건만 자식들에게 걱정거리가 된 것 같아 속상한 춘자 씨다. 몸도 마음도 힘든 시간이 흐르고 늦은 오후 아픈 허리 때문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춘자 씨. 일을 모두 딸에게만 맡겨 미안한 마음이다. 그때 양양 시내에 사는 5째 아들이 집을 들렀다. 딸 이나 씨에게 할머니 허리가 안 좋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온 것인데 자신의 딸에게 순두부를 먹이려다가 그렇게 된 거라 더욱 마음이 쓰인다. 누워있는 엄마 얼굴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안 좋아지는 철순 씨. 뭐 얘기 들어보니 무슨 저기만 하지. 이제는 자식들 생각은 내려놓고 당신 몸부터 잘 돌봤으면 좋겠다. 아들이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춘자 씨도 다 아는 터. 이제 나이도 그러는데 좀 일 좀 그만 좀 하고 좀. 이제 엄마도 일 내려놓고 이제 누나가 할 일은 이제 누나한테 좀 맡기고. 그래야지 이제 누나도 좀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 금방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면 이제 차츰 그래야지. 우리들 뒷바라지가도 평생 갔다가 허리 굽혀가지고 이렇게 일어났는데. 아들이 다리를 주물러 주기만 해도 행복한 엄마 춘자 씨. 막 이제 나이 먹으니까 철이 드는 게 봐. 말은 저리 해도 결혼하자마자 사별하고 고생 많이 한 아들은 평생 아픈 손가락이다. 아이 됐어. 시원해. 이제 그만. 속상해하고 간 손녀가 자꾸 눈에 밟히는 춘자 씨. 맛있는 거 사 먹이라며 쌈짓돈을 건네주는데 됐어. 아 내가 보태드려야 되는데. 됐어. 자식들에게 뭐든 챙겨주고 싶은 게 엄마의 마음이다. 아니, 됐다니까 참. 네 주는 게 아니고 이나 그냥 거 받았어요. 이나 줘. 가서 이나 보고 책 사와서 쓰라 이렇게 할머니가 드렸다고. 잠시 후 엄마의 마음을 계속 거절할 수 없어서 받아들고 나온 철순 씨. 나 갈게. 다음에 봐. 하지만 이내 돈을 놓고 가는데 요즘 가게 빚 갚느라 고생하는 걸 뻔히 아는 동생은 누나가 엄마에게 드린 용돈을 차마 받을 수 없다. 딸 종순 씨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으면서 아직도 자식들 생각뿐인 엄마가 안타깝다. 아니 그 애들 다 이제 애들 다 알아서 하는데 왜 그거 쓸데없이 그거 엄마 쓰지 애들 자꾸 그래 줘. 엄마 쓰라고 준 걸 가지고. 아이고 참 돈이나 푹 많은 것도 아니면서. 그 쓰라고 준 걸 가지고 여기저기 나눠주고 그냥 그러고 있어. 엄마 이제 자꾸 그러면 이제 엄마한테 용돈 안 줘 이제. 예? 알았어. 안 그리겠습니다. 딸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춘자 씨에게 자식들은 늘 애달픈 존재다. 다음 날 산에는 비구름이 가득하다. 간밤에 폭우까지 쏟아져 햇살 한 줄기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딸 종순 씨는 오늘도 산에 올라간다고 나갈 준비를 한다. 여기 있어.
말려도 소용없는 딸의 고집에 엄마 춘자 씨는 비옷이라도 챙겨준다. 이런 흐린 날씨에 왜 산에 가려는 건지 엄마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비 오는 날의 산행이 얼마나 위험한지 엄마도 잘 알기 때문에 좀처럼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걱정하는 엄마를 뒤로 하고 산으로 향하는 종순 씨. 가게를 살려보겠다고 괜히 고생하는 건 아닌지 가슴이 아픈데 마치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떠난 자리를 한참 서성여 봐도 좀처럼 마음이 놓이지 않는 엄마다. 한편 오늘은 더 높은 산을 계획한 종순 씨. 6년 동안 산을 타다 보니 이 정도 날씨는 대수롭지 않다. 요새 또 날씨가 비가 오고 이래가지고 금방금방 올라올 것 같은데. 빗물을 먹어 쑥쑥 자랐을 산나물을 생각하니 산에 올 수밖에 없었던 것. 계절이 다 가기 전에 많이 저장해 놔야 한다. 차로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 이동하는 동안 빗줄기가 조금 약해진 것 같아 다행인데 종순 씨는 서둘러 산으로 향한다. 자식들을 가슴에 묻고 힘들어하는 엄마 앞에 자신만큼은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종순 씨. 자신의 이혼 때문에 엄마가 아파할까 봐 하루하루를 더 씩씩하게 사는지도 모르겠다. 그 시각 딸 걱정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엄마 춘자 씨. 하염없이 창밖만 쳐다보는데 비라도 어서 그쳤으면 하는 마음이다. 딸은 자신처럼 살지 말고 다른 삶을 살며 더 행복하길 바랄것만. 다 늙은 엄마 옆에서 고생만 하는 것만 같아 못내 가슴이 미어지는 춘자 씨다. 난 오고 뭐 비오고 바람 불 때 날이 흐리고 이럴 때 가면 올 때까지 신경 쓰지. 올 때까지. 집에 와야 마무리. 딸 올 때까지 계속 좌불안석인 엄마 춘자 씨. 이런 엄마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종순 씨는 여전히 산에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는데 산에 온 지 벌써 5시간이 다 돼간다. 오늘따라 산나물들이 많이 보여서 종순 씨 발목을 잡는데 취나물이 여기 왜 이래 많지? 심은 것도 아닌데. 가게 가득 산나물을 채울 걸 생각하니 벌써 부자가 된 기분이다. 그 시각 딸을 기다리던 엄마 춘자 씨가 감자를 깎고 있다. 감자는 가난했던 시절 자식들의 배고픔을 달래줬던 유일한 간식이었다. 산에 갔다 오면 후출할 때 이거 쪄놓으면 와서 잘 먹어. 감자 맛 잘 좋아해. 산에서 돌아올 딸이 춥고 배고플까 봐 감자를 삶아줄 생각이다. 팔순 노모가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거라곤 이런 것뿐인데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딸 입에 넣어주고 싶은 게 엄마의 마음이다. 저녁 때가 다 됐는데 아직도 오지 않고 해지기 전에 와야 되는데 안 오면 걱정되고. 오늘따라 너무 늦는 딸 때문에 엄마의 주름은 어느새 더 늘어난 것만 같은데 혹시나 양이 부족할까 넉넉하게 감자를 올린다. 잠시 후 밖으로 나가는 춘자 씨. 어느새 비가 그치고 태양이 고개를 내밀었다. 엄마 춘자 씨는 집으로 오는 길목까지 딸 마중을 나가는데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애타는 마음으로 하염없이 딸을 기다린다. 그때 엄마 왜 나와 있어 거기? 온다 했는데 한국 사람 먹을 애도 아니고. 날이 흐리고 아유 이래서 얼른 들어가요 얼른. 아유 알아서 한다고 그러는데 힘든데 그래 다리 아픈데 나와가지고 그러고 있어. 왜 나와 있었냐는 딸의 타박에도 엄마 춘자 씨는 딸이 무사히 돌아와 이제야 안도의 숨을 내쉰다. 아이고 온다는 사람이 오지 무슨 뭐 해가 다 졌는데. 헤어졌으니까 아이고 참. 할 만큼 해가지고 오지 그럼 무슨 뭐 안 올까 봐? 아유 다리 아프다면서 뭐 거기까지 뭐 하려고 올라와 거기까지를. 운동하라. 몸도 불편하면서 왜 나와 기다리는지 잔소리가 끊이지 않는 딸이다. 그런데 이거 무슨 냄새야? 감정 올려놨는데 또 감자 올려놓고 엄마 진짜 감자 올려놓고 뭐 다니지만 했잖아 헐 하려고 지금 아니 불나가지고 그래갖고 보면서 또 하여튼 야 이게 뭐야 이게 어? 이 다 태워가지고 이게 뭐냐고 먹지도 못하게 탔어? 한두 번도 아니고 하여튼 태우는 거 전문이야 전문 아 이러서 불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니 잠깐 나갔다 온다고 그랬는데 그랬잖아. 아 몇 번째 하냐고 벌써 저기 감자 태우는 게 금방 탈 줄 몰랐지. 아이고 참네 딸 주려고 올려놓은 감자가 새까맣게 타버린 위험천만한 상황. 자칫 잘못해서 큰 불이라도 났으면 어쩔 뻔했는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아니 불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불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 금방 나간다 그랬지. 아니 이건 뭐야 이게 또 어? 그러면 문을 다 열어놓고 다니고 문은 활짝 다 열어놓고 야 앉아봐 엄마 이리 와봐 요즘 들어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은 엄마 때문에 딸은 속상하기 그지없는데 바깥에 나올 때는 불 꺼졌나 보고 돈통나 그거 열렸나 보고 뭐 다른 일 없어 앞에 문을 잠그고 다녀야지 항상 그렇게 하라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지금 뭐야 그러게 그래가지고 엄마 그래가지고 멀리까지 나왔어 봐 저거 냄비도 홀랑 타고 저 감자가 다 타고 쑥떡이가 되면 아무는 그 정신 얘기 그랬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앞으로는 나 저 감자 안 먹어도 돼 그러니까 제발 그래 하지 마 이제 앞으로 안 그럴게. 엄마가 나 저거 해주려는 건 알아. 배고 산에서 나무라고 와서 배고플까봐 주려고는. 그 심정 아는데 엄마 봐봐. 괜히 해놨다가 저봐 나한테 혼나잖아 지금. 속상한 마음에 큰 소리를 치고만 딸. 엄마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제발 몸 생각도 하고. 알았어. 엄마 혼자 계실 때 안 좋은 일이라도 당했으면 어쩔 뻔했는지 타버린 감자처럼 까만 잿더미가 된 종순 씨. 엄마 자꾸 이제 그럴 거면 나 엄마하고 진짜 못 살아. 엄마가 뭐 오빠하고 살든지 동생들하고 살든지 그렇게 맨날 그러면 내 나쁜 년 되고 내 나쁜 딸만 되잖아. 맨날 내가 틱틱거리고 일하고 엄마한테 뭐라 하는 사람만 갖고. 엄마 알아서 해. 나 몰라. 걱정하는 마음과는 달리 엄마하고 못 살겠다는 모진 말을 내뱉은 종순 씨. 엄마 춘자 씨는 딸이 왜 화를 내는지 알기 때문에 잠자코 듣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괜히 자신 때문에 딸을 속상하게 한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한편 엄마 가슴에 비수를 꽂고 창고에 온 딸 종순 씨. 애꿎은 나물에 복잡한 마음을 풀어보는데 자식 앞세운 죄인이라며 남은 자식들 걱정뿐인 엄마. 종순 씨는 이제 그만 자식들에 대한 미안함을 내려놓았으면 좋겠다. 한 번씩 엄마랑 이럴 때 이렇게 하고 나면은 나물이고 뭐고 식당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싶어 진짜. 봐봐 얼굴에 응? 나이 든 사람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가지고. 하루하루 늙어가는 엄마 얼굴을 볼 때면 가슴
가슴이 미어진다. 한편 부엌에서 뭔가를 하는 엄마 춘자 씨. 그래도 딸에게 감자를 먹이고 싶은 마음에 탄 부분을 도려내 보는데 배고플 텐데 감자를 태워버려서 미안한 엄마다. 감자를 잘 먹기 때문에 삶아 놓으려고 그랬대. 다 태웠네. 탄 부분을 잘라냈더니 너무도 작아진 감자. 딸이 이거라도 먹고 마음을 풀었으면 좋겠다. 딸이 어쩌고 있나 걱정되는 엄마는 조심스럽게 딸에게 가보는데 무거운 얼굴의 딸을 보고 아무 말 없이 감자만 슬쩍 놓고 나간다. 엄마는 이 상황에 감자는 또 왜 갖다 주시는 건지. 엄마가 이럴 때면 종순 씨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여러 감정이 뒤섞여 심란해지는데 누가 감자 다 탄 거 누가 먹는다고 여기다 갖다 놓고 가고 있어 진짜. 에이. 말은 그렇게 해도 감자를 가져오는 종순 씨. 조금만 참을 걸. 엄마에게 큰 소리 낸 게 한없이 죄송스럽다. 불날 뻔한 상황에 많이 놀라고 딸이 화를 내서 속상했을 텐데 늘 속으로만 삼키는 엄마. 어쩌면 엄마는 혼자 감당하며 살아야 했던 세월에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잊어버렸는지도 모른다. 사실 먹을 게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엄마 입장에서는 딸 먹이려고 이왕이면 따뜻한 거 해서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매번 하다가 저렇게 하다가 저렇게 태우고 그러는데 그 마음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괜히 또 내 자신한테 짜증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더 엄마한테 화내는 것 같고 내가 그만큼 또 못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죠. 엄마 마음은 뭐 오죽하겠어요? 편하겠어요? 안 편하지. 엄마도 딸이라고 이렇게 와 있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힘들게 고생하고 그러는 건 엄마도 좋지는 않았지. 말로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못난 자식 챙기다가 엄마 몸 상할까 걱정되는 딸 종순 씨. 장사하랴 엄마 보살피랴 아둥바둥 사는 딸이 안쓰러운 엄마 춘자 씨. 과연 모녀의 진심은 맞닿을 수 있을까? 마음 불편한 시간은 계속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딸 종순 씨는 머릿속이 복잡하기만 하다. 한편 엄마 춘자 씨 역시 오늘 하루가 굉장히 길게만 느껴지는데 마음속 근심이 몸에도 얹어졌을까. 몸이 천근만근이다. 누워있어도 딸 생각뿐인 춘자 씨. 말은 저렇게 해도 지도 속 썩지. 속이 많이 썩지. 그걸 내가 모르는 게 아니거든. 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지. 모진 말을 내뱉은 딸 속도 말이 아닐진데 거기다 대고 같이 큰 소리를 내면 싸우기밖에 더하겠는가. 딸의 인생도 참 애달파 혼자 삼키고 마는 엄마다. 잠시 후 생각해보니 엄마 저녁도 안 챙겨드렸다.
마음은 너무 죄송한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는 종순 씨. 엄마 좀 요즘 몸이 좀 약한 것 같아가지고 이제 이런 것도 좋아하시거든. 그래서 좀 보신 좀 하시라고. 엄마의 마음을 풀어드릴 생각으로 약재를 넣은 백숙과 오늘 산에서 구해온 산나물로 저녁을 차리는데 엄마! 조심스럽게 엄마 방문을 열어보는 종순 씨. 엄마가 아직 속상해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다. 잠시 후 딸 눈치를 보면서 밥상 앞에 앉는 춘자 씨. 여느 때와 달리 딸이 차린 음식을 보고도 말이 없는 엄마다. 나란히 앉아는 있지만 여전히 서먹서먹한 모녀 사이. 딸 역시 엄마의 모습이 낯설어 머릿속만 복잡하다. 결국 아무 말 없이 백숙만 떠들이는데 먹는 도중 계속 가슴속을 뒤져 할 말을 찾는 종순 씨다. 기운 차려가지고 그냥 살살 도와주고 그래 엄마. 조카나 뭐 누가 오면은 또 그런 거 뭐 하나 다 쓰지도 않고 또 주고 그러지 말고 엄마를 위해서 써. 엄마를 위해서.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면 될 것을 결국 또 잔소리를 하고만 종순 씨.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또 불퉁한 말이 튀어나온다. 모녀의 어지러운 밤은 그렇게 흘러간다. 다음 날 정오. 점심 장사가 시작됐다. 그런데 엄마 춘자 씨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종순 씨는 누워만 계시는 엄마가 걱정된다. 어제 일로 마음이 아직 풀리지 않은 걸까? 아니면 진짜 많이 아프시기라도 한 걸까? 사실 엄마 춘자 씨는 괜히 나가봐야 딸 신경 쓰이게 할까 싶어 방에 있는 중이다. 그런 엄마의 마음을 알 길이 없는 종순 씨는 일을 하면서도 신경은 온통 엄마에게로 가 있는데 장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잠시 후 손님들이 다 빠져나가고 종순 씨는 엄마를 살피러 가는데 엄마! 언제까지 이렇게 누워있을 거야? 어? 한 번 삐끼면 말도 안 하고. 어? 좀 풀어. 풀어줘. 내가 미안해. 어? 풀어줬어. 일어나 우리 바람 쐬러 가자 엄마. 우리 저 바닷가 쪽이라도 어디 가서 바람 쐬러. 일어나봐 얼른. 어? 일어나봐. 언제 그랬냐는 듯 살갑게 다가오는 딸을 보니 이제야 마음이 놓이는 엄마 춘자 씨. 딸의 미안해요라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다 풀렸는데 딸이 얼마나 밤새 끙끙 앓았을지 그게 안쓰러울 뿐이다. 바쁘다는 핑계로 통 나들이를 못했던 모녀. 오랜만에 함께 나서는 바다 구경이다. 기분이 좋은데? 1시간을 달려 드디어 바다에 도착했다. 오랜만에 바다를 보니 힘들었던 어제의 일은 다 잊히는 듯한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바람 좀 쐬고 맨날 그 식당에서만 그러지 말고 엄마. 점심시간 지나고 한 4시쯤 되면 이렇게 좀 한가할 때는 잠깐씩 이렇게 나왔다가 들어가고. 이렇게 바다 보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운 거였는지 엄마는 딸이 딸은 엄마가 옆에 있어 더욱 기분 좋다. 붙어 엄마. 함께하니 어느새 미소가 새어나오는 두 사람. 왜? 웃는 얼굴조차 너무 닮아 있어 서로가 더 애틋한 건지도 모르겠다. 엄마의 굴곡진 인생의 파도를 다 지켜봐온 딸 종순 씨. 엄마가 걸어온 길만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고맙고 엄마. 죄송하고. 항상 그래. 엄마 고맙지 뭐.
엄마가 내 엄마여서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딸이다. 내가 진짜 못했나 봐 엄마한테. 못되게 굴었나 봐. 왜? 아니 그런 말만 하려고 눈물이 날라 그래서. 손이 꺾어졌어. 딸거 주겠나. 아니 나는 진짜 내가 효녀라고 생각해 진짜. 나는 내가 알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유 진짜 그러면서도 내가 아유 참 못되기도 못됐다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들고 그래. 앞으로는 더 잘할게 엄마. 건강하게 내 옆에 오래오래 있어. 나도 사랑해 엄마. 내가 엄마 좋아하니까 그러는 거지. 다음 생에는 엄마의 엄마로 태어나 받았던 사랑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은 딸 동순 씨. 그런 딸을 바다보다 더 깊이 사랑하는 엄마 춘자 씨. 서로를 향한 마음이 차고 넘치는 모녀. 두 사람의 나날은 이제 내일이 봄날이다. 이런 재미로 낚시 잡으러 다닌가 봐. 엄마! 빨리 이제 그만하시고 가셔. 아, 내가 가고 싶어가 좋아. 아, 그럼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가요. 딸이 어려운 일 혼자 오면 도와주고 싶고 이러는 것 보면 안쓰럽지. 장인장모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머니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어 내가. 당신들 뭐 하는 사람이야 도대체가? 가을 보고 엄마도 말어. 나 도와준다고. 그건 어머니 도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며칠 후 꽃단장하느라 바쁜 엄마 춘자 씨. 옛말에 사진 찍으러 가는데 이쁘게 하고 줘야지. 한복까지 곱게 차려입었다. 기분 좋은 엄마. 어깨춤이 절로 나오는데 지난 화재로 사진이 단 한 장 남아있지 않아 늘 속상했던 모녀. 더 나이 들기 전에 사진을 찍기로 했다. 먼저 엄마 춘자 씨 독사진부터 살짝 웃어. 웃어. 세상 제일 어여쁜 울엄마. 효녀 종순 씨에게 엄마 춘자 씨는 세상 끝까지 영원한 내 사랑이다.